여름이 다가오면 누구나 모기의 괴롭힘을 피할 수 없어 고생을 합니다. 73세의 장미숙 할머니는 매일 모기약을 사용하면서 모기의 피해를 막으려고 했지만 그로 인해 호흡 곤란과 가슴 답답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모기를 피하기 위해 화학 살충제에 의존했지만 그로 인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화학 살충제는 모기를 퇴치하는 데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화학물질의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저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30년 넘게 수천 명의 고령 환자들을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 이병철입니다. 많은 고령 환자들이 화학 살충제를 장기간 사용한 후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학 살충제 대신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안전하게 모기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로 여러분의 여름을 더 건강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1. 화학 살충제의 숨겨진 위험. 여름철마다 모기를 퇴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살충제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의존하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화학 살충제가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78세의 박영자 어르신은 매일 밤 모기 매트를 사용하면서 모기 소리만 들으면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여름철 더위나 감기로 생각했지만 그 후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 결국 병원 응급실에 실려오게 되었습니다. 박 어르신의 혈액에서는 화학 살충제에 포함된 피레스로이드라는 성분이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습니다. 피레스로이드는 모기에게 치명적이지만 사람에게도 유해한 물질로 장기간 노출되었을 경우 호흡기 질환, 신경계 장애, 간 손상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박 어르신처럼 매일 사용했던 경우 호흡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검사 결과 박 어르신의 폐 기능은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었고 기관지에는 광범위한 염증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기 매트 속 화학 성분 때문이었습니다. 화학 살충제의 위험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서서히 우리 몸을 손상시킵니다. 마치 담배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향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화학물질에 더욱 민감해집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들 중에서도 만성기침이나 원인 불명의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대부분이 장기간 화학 살충제를 사용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화학 살충제는 당장 눈에 띄는 피해를 주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학물질에 의존하기보다는 더 안전하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모기를 퇴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에서는 화학 살충제를 대신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자연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2. 화학 살충제 대신 자연적인 방법을 활용하기. 많은 어르신들이 모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학 살충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들이 장기적으로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고려할 때 자연적인 방법으로 모기를 퇴치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자연적인 방법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모기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9세의 김순례 할머니는 매일 밤 모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번 모기 스프레이를 뿌리고 자는데도 기침이 심해져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화학 살충제가 할머니의 호흡기를 자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할머니에게 화학 살충제 대신 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해보라고 권장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결국 토마토를 사용한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토마토에는 천연 방어 성분인 토마틴이 들어있어 모기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할머니는 토마토를 반으로 자른 후 침실의 여러 곳에 두었습니다. 그 결과 몇 날 며칠 동안 모기가 나타나지 않았고 기침도 점차 완화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시도한 후 여름이 두렵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토마토는 화학살충제와 비교할 수 없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토마토의 토마틴 성분은 사람에게는 해롭지 않지만 모기에게는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 됩니다. 또한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면 몸에서 나는 냄새가 변화하여 모기를 멀리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기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자연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제 다른 자연적인 방법도 소개하겠습니다. 토마토 외에도 양파 껍질과 소금, 선풍기 등을 활용하면 모기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양파 껍질을 사용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 양파 껍질의 강력한 효과. 양파 껍질은 의외로 모기 퇴치에 아주 효과적인 자연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양파 껍질에는 강력한 황화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모기가 싫어하는 냄새를 방출합니다. 이러한 성분은 모기에게 치명적인 독성이며 사람에게는 전혀 해가 없습니다. 사실 양파를 쓸 때 눈물이 나는 이유도 바로 이 황화화합물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분이 모기에게는 큰 위험이 되는 것입니다. 75세의 정남순 할머니는 여름철마다 모기 때문에 고생을 하셨습니다. 매년 창문을 닫고 있어도 어딘가에서 모기가 나타나 밤새 잠을 못 이루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제가 양파 껍질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후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양파 껍질을 깨끗이 씻어 말린 후 그 껍질을 집안 곳곳에 두셨습니다. 특히 현관문 근처와 베란다, 화장실 등에 두었을 때 모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모기를 퇴치할 수 있을 줄 몰랐다면서 감사해 하셨습니다. 양파 껍질을 활용한 후 모기를 한 마리도 보지 못했으며 이전처럼 밤마다 모기 소리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양파 껍질을 사용할 때의 큰 장점은 그 효과가 매우 오래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한 번 말려서 두면 두세 주 동안 효과가 지속됩니다. 또한 중간에 껍질을 주물러주면 냄새가 강해져서 효과가 더욱 강화됩니다. 이렇게 양파 껍질을 활용하면 화학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집안 곳곳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파 껍질은 모기뿐만 아니라 다른 해충들도 쫓아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퀴벌레, 개미, 파리 등 여러 가지 해충들이 양파 껍질의 냄새를 싫어하기 때문에 집안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굵은 소금을 사용하여 모기의 서식지 자체를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4. 굵은 소금으로 습기 차단하기. 모기는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 번식하기 때문에 모기 퇴치를 위해서는 습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화장실이나 부엌 배수구 주변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모기의 서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굵은 소금을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으로 모기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굵은 소금은 습기를 흡수하는 특성이 있어 모기가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완전히 차단해줍니다. 72세의 한영희 할머니는 매년 여름마다 화장실에서 모기 때문에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고 있어도 항상 모기가 나타나서 괴롭혔습니다. 문제를 찾아보니
화장실 배수구와 싱크대 주변에 물기가 고여있는 상태였습니다. 모기는 고인물에서 쉽게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곳을 관리하지 않으면 모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한 할머니는 제가 추천한 방법대로 굵은 소금을 화장실 배수구와 싱크대 주변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소금은 물기를 흡수하면서 모기가 번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모기들이 더 이상 그곳에서 서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살균 효과도 있어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제거해주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후로 화장실에서 모기를 한 마리도 보지 않게 되었다며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소금을 뿌리기만 하면 모기뿐만 아니라 세균까지 제거되는 점에서 이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소금은 비용도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금을 사용하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배수구 뚜껑을 꼭 닫아두는 것입니다. 설거지나 세수를 한 후에는 배수구 뚜껑을 닫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투자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므로 집에서 배수구 관리에 신경 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집안의 틈새를 점검하여 모기가 들어오는 경로를 차단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5. 집안 틈새 관리로 모기 차단하기. 모기가 들어오는 가장 흔한 경로 중 하나는 바로 집안의 작은 틈새입니다. 창문을 닫고 문을 잠그고 방충망을 설치한다고 해도 작은 구멍들이나 틈새가 있다면 모기는 그곳을 통해 쉽게 침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안의 방충망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거나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76세의 오성자 할머니는 매년 여름마다 모기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문과 창문을 모두 닫아도 어딘가에서 모기가 들어와 밤새 시달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충망에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것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구멍들이 곳곳에 뚫려 있었고 그 구멍들을 통해 모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머니에게 방충망을 점검해보라고 했을 때 손전등을 이용해 방충망 뒤쪽에서 빛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빛이 새어나오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모기가 집 안으로 침입하는 경로였습니다. 할머니는 방충망을 보수용 테이프나 패치를 이용해 간단히 막을 수 있었고 그 후로는 모기가 집 안에 들어오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창틀 아래쪽 배수 구멍도 모기가 들어오는 경로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곳에 방충망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작은 구멍이 있다면 전용 방충망을 끼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관문 아래쪽에 손가락 하나 정도의 틈이 있을 경우에도 모기가 들어올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점검하고 보수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집안의 틈새를 점검하고 막는 작업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작은 구멍 하나도 모기에게는 충분히 큰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머니는 이 방법을 적용한 후 더 이상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일이 없어졌다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물주머니를 이용한 모기 퇴치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6. 물주머니를 이용한 모기 퇴치법. 모기는 어두운 곳을 선호하고 빛을 싫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특성을 이용하여 물주머니를 활용하는 방법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물주머니는 간단히 투명한 비닐봉지에 깨끗한 물을 채워놓는 것만으로도 모기를 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주머니가 있는 곳에는 모기가 접근하지 않으며 그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빛의 굴절과 반사 효과입니다. 햇빛이나 전등 불빛이 물주머니를 통과하면서 사방으로 반사되는데 이 빛을 모기가 매우 싫어합니다. 모기는 일반적으로 어두운 환경을 좋아하는데
밝은 빛에 노출되면 즉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물주머니에 비친 모기, 자신의 모습을 천적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물주머니를 본 모기는 자신의 모습이 커져서 비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자신을 잡아먹을 큰 천적이라 생각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이 효과는 단순하면서도 매우 강력하게 모기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74세의 배정숙 할머니는 매년 여름마다 모기가 문제였고 특히 거실에서 모기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물주머니를 이용한 방법을 시도해 보았고 그 결과 모기가 거의 접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주머니는 창문 근처나 현관문 위쪽에 설치하면 효과가 더욱 큽니다. 배 할머니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모기를 차단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다고 말씀하시며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설치가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에어컨이나 선풍기와 같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 건강에도 좋다는 점입니다. 물주머니 하나로 시원한 바람과 모기 퇴치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에는 계피를 이용한 모기 퇴치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7. 계피를 이용한 모기 퇴치법. 계피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향신료이지만 모기 퇴치에 있어서는 매우 강력한 자연적인 방어 물질입니다. 계피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신라몬 알데하이드는 모기의 신경계를 마비시키는 효과가 있어 모기들이 근처에 다가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특히 계피 스틱을 물에 우려낸 후 그 물을 분무기로 뿌리면 집안 곳곳에서 모기들이 사라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79세의 이옥분 할머니는 여름마다 모기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밤에 창문을 열고 자면 모기가 자주 찾아와 잠을 방해했는데 이 할머니는 계피를 활용한 방법을 시도해 보았고 그 효과에 놀라셨습니다. 할머니는 계피 스틱을 물에 끓여 그 물을 식힌 후 분무기에 담아 침실 곳곳에 뿌렸습니다. 그 후 모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되었고 할머니는 집안이 계피향으로 은은하게 향기롭고 모기도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피를 이용한 모기 퇴치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효과는 뛰어납니다. 계피는 사람에게는 좋은 냄새로 다가오지만 모기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또한 계피의 항균 효과로 집안 공기가 깨끗해지고 여름철에 더욱 상쾌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계피 스틱을 우려내어 만든 물을 사용하거나 계피 가루를 특정 구역에 놓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계피를 활용하는 또 다른 장점은 장기적인 효과입니다. 계피의 향은 하루나 이틀 정도 지속되며 꾸준히 사용할수록 모기가 접근하지 않게 됩니다. 이 방법은 화학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자연적으로 모기를 차단할 수 있어 매우 안전합니다.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종합하여 완벽한 모기 차단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8. 다양한 자연적인 방법을 결합하여 효과적인 모기 차단 시스템 만들기. 모기 퇴치에는 하나의 방법만 사용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방법을 결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화학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자연적인 방법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모기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 양파 껍질, 소금, 계피 등 각각의 자연적인 방법들은 독립적으로도 효과적이지만 이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결합하면 더욱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75세의 정남순 할머니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방법을 조합하여 사용한 후 여름 내내 모기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집안 곳곳에 양파 껍질을 두었고 침실에는 토마토를 놓아두었습니다. 또한 화장실 배수구에는 굵은 소금을 뿌려서 습기를 차단하고 창문 근처에는 계피 우린 물을 분무기로 뿌려 모기를 차단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조합한 후
할머니는 이제는 여름에도 모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자연적인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면 모기가 집안에 들어오는 경로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와 양파 껍질을 사용하여 모기들의 접근을 막고 소금과 계피를 활용하여 모기의 서식지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물주머니나 선풍기를 사용하여 모기의 비행을 방해하고 집안을 더욱 시원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자연에서 유래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화학물질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의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모기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다음에는 모기에 물렸을 때 가려움을 빠르게 없앨 수 있는 응급처치법을 소개하겠습니다. 9. 모기에 물렸을 때 가려움 해소하는 응급처치법. 모기에 물린 후 가려움이나 붉은 반점은 매우 불편하고 이를 참지 못해 자꾸 긁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긁으면 피부가 더 자극을 받으며 상처가 나기도 하여 염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가려움을 빠르게 없애는 방법으로는 비누와 따뜻한 물을 사용하는 간단한 응급처치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많은 환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었고 빠르게 가려움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77세의 송기철 할아버지는 모기에 물리면 자주 손톱으로 긁어서 상처가 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가려워서 참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매번 긁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비누와 따뜻한 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했더니 몇 번만 해본 후 가려움이 즉시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비누는 알칼리성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모기 침 속의 히딘 성분인 산성을 중화시켜 가려움을 완화시킵니다. 물린 부위에 비누를 올려놓고 30초 정도 기다린 후 물로 씻어내면 가려움이 즉시 사라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송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사용한 후 모기에 물린 자리를 긁지 않게 되었고 가려움을 참지 않아도 되니 훨씬 편안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열 치료가 있습니다. 모기 물린 부위에 따뜻한 물수건을 올리거나 헤어드라이어로 따뜻한 바람을 쐬어주면 가려움을 빠르게 없앨 수 있습니다. 히루딘 성분이 50도 정도의 열에서 분해되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의 열을 가해주면 가려움이 사라집니다. 너무 뜨겁지 않도록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 할아버지는 이 방법도 효과가 있었으며 이후 모기에 물려도 가려움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응급처치법입니다. 이 방법들을 사용하면 모기 물린 후 가려움을 빠르게 해소하고 피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긁지 않도록 유도하여 상처가 나지 않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방법을 종합하여 더욱 효과적인 모기 차단 시스템을 만드는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 종합적인 모기 차단 전략 만들기. 모기 퇴치에는 여러 방법을 결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단일 방법보다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모기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토마토, 양파 껍질, 소금, 계피 등의 방법을 적절히 결합하면 모기가 집안에 들어올 틈을 아예 없앨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종합적인 방법을 사용한 환자들은 여름철 모기 걱정 없이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72세의 한영희 할머니는 여러 자연적인 방법을 병행하여 모기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침실에 토마토를 놓고 집안 곳곳에는 양파 껍질을 두었습니다. 또한 화장실과 부엌 배수구에는 굵은 소금을 뿌려두어 습기를 차단하고 창문 근처와 현관문 위에는 계피 우린 물을 분무기로 뿌렸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병행한 후
할머니는 이제는 모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 일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모기를 막을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라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을 결합하는 전략은 더욱 강력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와 양파 껍질은 모기의 접근을 막아주고 소금과 계피는 모기의 서식지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물주머니나 선풍기를 사용하여 모기의 비행을 방해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 방법을 병행할수록 모기가 집안에 침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안전한 재료들로 화학 살충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모기를 퇴치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모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방법들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에는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다른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일,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다른 방법들. 모기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름철, 그 외에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여름철이 더위와 습도로 인해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건강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며 과도한 외출을 피하는 것입니다. 78세의 박영자 어르신은 여름철 더위와 모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기 문제를 해결한 후 실내 온도 관리와 수분 섭취를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실내에서 냉방기를 사용하되 너무 차갑지 않게 설정하고 하루에 충분히 물을 마시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여름 내내 기력이 떨어지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충분한 수면이 중요합니다. 고령자가 더위를 느끼면 잠을 잘 이루지 못하거나 자주 깨게 되는데 이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잠을 잘 자려면 실내 환경을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70세의 이순희 할머니는 여름철에 잠을 자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선풍기를 적절히 활용하고 창문을 열어두면서 시원한 바람이 방 안을 순환하게 했습니다. 이 방법 덕분에 할머니는 여름에도 잘 자게 되었고 피로도 덜 느꼈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체내 수분을 보충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하여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75세의 김정희 할머니는 여름마다 더위로 식사를 거르기 일쑤였지만 최근에는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신선한 수박이나 오이, 토마토를 먹고 식사 후에는 가벼운 운동을 하며 체력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름 내내 활력이 넘치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여름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체온 관리, 수분 보충, 충분한 수면,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고령자는 신체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로 여름철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여름철 건강을 위해 가벼운 운동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 여름철 건강을 위한 가벼운 운동 시작하기.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피하게 되지만 오히려 여름철이 고령자에게는 적절한 운동을 시작할 좋은 시기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거나 근력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운동의 강도와 빈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74세의 최석영 할머니는 여름철마다 몸이 무겁고 피곤함을 느껴
운동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한 달 전 할머니는 저와의 상담 후 가벼운 스트레칭과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는 하루에 15분 정도 주변 공원을 걷기 시작했고 그 후 점차 운동 시간을 늘리셨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2주 후 할머니는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숨 쉬는 것도 편해졌다며 운동의 효과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과도하게 운동을 하거나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천천히 걷는 것으로 시작해 점차 운동 강도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을 경험하셨습니다. 또한 운동을 시작할 때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을 풀어주고 몸의 유연성을 높이며 운동 중 부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78세의 정영희 할머니는 스트레칭을 시작한 후 관절 통증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움직임이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정 할머니는 하루 10분 정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가벼운 걷기 운동을 추가하여 체력 향상에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여름철 운동은 또한 충분한 수분 보충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운동 전후로 물을 충분히 마셔서 체내 수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70세의 김혜경 할머니는 운동 후 물을 자주 마시지 않아 탈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운동 중간중간 물을 마시도록 유도했더니 피로감이 줄어들고 더 건강하게 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름철 운동을 시작할 때는 몸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며 운동 후에는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활기찬 일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름철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으니 다음에는 여름철 건강을 위한 식습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13. 여름철 건강을 위한 식습관 개선. 여름철에는 기온이 상승하면서 식사량이나 식습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고령자는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는 시기이므로 더위에 맞춰 적절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철에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보다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72세의 김태수 할아버지는 여름마다 더위에 지쳐 식사량이 줄어들고 가벼운 음식만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수분 부족으로 인해 피부가 건조하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에 저는 할아버지에게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포함한 식사를 권유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루 한 번씩 수박, 토마토, 오이 등 여름철에 맞는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수분 보충이 잘 되면서 기력이 되살아났고 여름철에도 활기차게 일상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수박은 여름철 대표적인 수분 공급원으로 몸에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68세의 최민수 할머니는 여름철에 항상 수박을 간식으로 즐기시며 갈증을 해소하고 수분을 보충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수박을 자주 섭취한 이후 여름철 내내 갈증을 덜 느끼고 피부도 촉촉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너무 무겁거나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4세의 김영순 할머니는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셨고 그로 인해 여름철에 소화불량과 속쓰림을 자주 겪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가벼운 국물 요리나 찜 요리를 추천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녁에 국물 위주의 식사를 시작한 후 속이 편안해지고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여름철에는 음식을 가볍고 소화가 잘 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온이 높아지면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므로
하루에 최소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물은 체내에 노폐물을 배출하고 몸의 열을 조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다음에는 여름철 건강을 위해 필요한 생활 습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4. 여름철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여름철에는 고령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생활 습관을 조금 더 세심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더위로 인한 탈수, 피로, 체력 저하 등은 노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일정을 조정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체온을 관리하고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76세의 오성자 할머니는 여름철 더위와 습도로 인해 항상 피로감을 느끼셨습니다. 할머니는 종종 무더위 속에서 외출을 자주 하셨는데 이로 인해 체력이 떨어지고 탈수 증상까지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시원한 환경을 유지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할머니는 실내 온도를 적절히 맞추고 더운 날에는 외출을 최소화하며 물을 자주 마셨습니다. 그 결과 할머니는 여름 내내 기력이 회복되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셨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피하고 적당히 미지근한 물로 몸을 씻는 것이 좋습니다. 80세의 김정숙 할머니는 매일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여 피부가 건조하고 피로가 심해졌습니다. 할머니에게 적당한 온도의 물로 샤워할 것을 권장한 결과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피로가 많이 해소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름에는 또한 하루에 한 번 이상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온이 높으면 많은 사람들이 몸을 움직이는 것을 피하지만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실내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어 피로를 덜어줍니다. 예를 들어 70세의 윤세영 할머니는 매일 아침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몸의 경직을 풀고 오후에는 간단한 걷기를 추가하여 여름철에도 활기차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수면이 필수입니다. 더위로 인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체온 조절을 돕고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에는 특히 침실의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일상적인 생활 습관을 조금만 조정해도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체온 관리, 충분한 수분 섭취, 적당한 운동과 휴식이 고령자들에게는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여름철 건강을 위한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인 화학물질을 피하고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15. 화학물질을 피하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건강 지키기. 여름철에는 화학물질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연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령자는 화학 성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화학물질은 당장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6세의 이정숙 할머니는 매년 여름마다 모기와의 전쟁을 벌이셨습니다. 할머니는 화학 모기약을 매일 사용했지만 그 후에 호흡기 문제가 발생하고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화학물질에 의한 부작용을 의심했으며 할머니에게 자연적인 방법을 시도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자연적인 방법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지만 점차 화학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효과를 본 후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모기 퇴치에 토마토와 양파 껍질을 사용하고 공기 정화를 위해 계피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자연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화학 살충제나 방충제를 대체할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들은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토마토와 양파 껍질, 계피는 모두 화학 성분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천연 재료들입니다. 또한 허브 식물인 로즈마리나 라벤더 같은 식물들도 모기를 쫓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들 식물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적으로 모기를 퇴치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70세의 김미숙 할머니는 집 베란다에서 라벤더와 로즈마리를 키우기 시작한 이후 모기가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자연적인 방법은 우리의 몸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이 아닌 자연에서 유래한 재료들로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기 퇴치뿐만 아니라 피부를 보호하고 공기를 정화하는 등의 부가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방법은 단기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화학물질에 의존하는 대신 자연적인 방법으로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고령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이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을 피하고 건강을 더욱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름철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마지막 팁을 정리하면서 자연적인 방법을 어떻게 일상에 접목시킬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6. 여름철 건강을 위한 마지막 팁과 자연적인 방법의 일상 적용. 여름철에는 특히 고령자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한 자연적인 방법들은 모두 안전하고 효과적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연적인 방법을 어떻게 일상에 접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마지막 팁을 소개하겠습니다. 70세의 정숙자 할머니는 여름마다 모기와 더위로 고생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자연적인 방법들을 시도하는데 의구심을 가졌지만 점차 그 효과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식사 후에 신선한 토마토를 먹고 화장실과 주방 배수구에 굵은 소금을 뿌리며 침실 창문 근처에 토마토를 놓아두었습니다. 또한 라벤더와 로즈마리 같은 허브 식물도 베란다에 두어 공기를 정화하고 모기들을 멀리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 여름 내내 모기 걱정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연적인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일상에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화학 살충제 대신 토마토를 침실에 놓아두는 것, 양파 껍질을 주방과 화장실에 두는 것, 그리고 물주머니나 선풍기를 사용하여 모기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과 같은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수분 보충, 충분한 수면, 가벼운 운동을 통해 전반적인 건강을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72세의 이영순 할머니는 여름철 동안 체력 저하를 느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하루 30분씩 가벼운 걷기 운동을 시작했고, 운동 후에는 신선한 과일과 물을 충분히 섭취하며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운동을 통해 여름철에도 기운이 넘치고 모기 때문에 고생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름철 건강을 위한 자연적인 방법은 꾸준히 실천할수록 그 효과가 커집니다. 화학물질을 피하고 자연에서 얻은 재료들로 건강을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름철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철에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자연적인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모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의 힘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17. 여름철 모기 퇴치와 건강을 위한 최종 전략. 여름철에는 모기뿐만 아니라 더위와 습도 등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합니다. 이를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종 전략은 자연적인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모기를 차단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5세의 김옥자 할머니는 여름마다 모기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집안 곳곳에 양파 껍질을 두고 침실에는 토마토를 놓아두며 계피 우린물을 분무기에 담아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화장실과 부엌 배수구에 굵은 소금을 뿌려 습기를 차단하고 선풍기를 활용해 집안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러한 방법들이 종합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며 여름철 모기와 더위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만족감을 표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 방법을 적절히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토마토와 양파 껍질은 모기의 접근을 막고 소금과 계피는 모기의 서식지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선풍기를 사용하여 공기 흐름을 만들어 모기의 비행을 방해하고 물주머니나 창문에 설치한 허브 식물로 모기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면 집안에 모기가 들어올 확률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들은 면역력이 약하고 화학 살충제의 부작용을 더 쉽게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학물질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에서 유래한 재료들로 모기를 퇴치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여름철 모기 퇴치와 건강을 위한 최종 전략을 소개하며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어떻게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여름을 보내고 자연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 여름철 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예방. 여름철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고령자들에게는 모기뿐만 아니라 더위로 인한 탈수, 피로,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들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예방적인 조치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예방을 위해 실천해야 할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80세의 송재인 할머니는 여름마다 탈수 증상과 피로를 겪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지 않아 여름철 내내 몸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매일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고 하루 3끼를 골고루 먹으며 수분을 보충하기 시작한 후 탈수 증상은 물론 기력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고령자들은 여름철에 체온 조절이 어려워져 체온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74세의 정병호 할아버지는 여름철에 실내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몸이 불편하고 쉽게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실내 온도를 25도 이하로 유지하고 하루에 여러 번 창문을 열어 통풍을 시키면서 실내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실내 환경을 개선한 후 여름철에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름철에는 가벼운 운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강도로 운동을 하여 체력 저하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2세의 이순희 할머니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을 매일 실천하면서 여름철에도 활력을 유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특히 오전이나 저녁 시간대에 햇볕이 강하지 않을 때 가벼운 산책을 하였고 그 덕분에 체력도 좋아지고 여름 내내 몸이 가벼운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름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분 섭취, 실내 환경 관리, 적당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연적인 방법으로 모기를 차단하고 화학물질을 피하며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작은 노력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여름철에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점검과 함께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9. 여름철 건강을 위한 마지막 점검과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여름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그동안 실천해온 방법들을 점검하고 이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방법을 일상에 접목시킨 후 건강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습관화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 효과를 지속하려면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74세의 김순희 할머니는 여름철 내내 여러 가지 자연적인 방법을 실천하셨습니다. 토마토를 매일 섭취하고 양파 껍질을 집안 곳곳에 두며 계피 우린물로 실내를 정화하는 방법을 꾸준히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 효과가 사라지지 않도록 매주 한 번씩 자연적인 방법들을 점검하고 보충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예를 들어 양파 껍질은 일정 기간 지나면 냄새가 약해지므로 새 것으로 교체하고 토마토는 매일 신선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처럼 할머니는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점검하여 건강을 유지하셨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므로 실내 환경을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76세의 박영애 할머니는 여름에 냉방기를 사용할 때 실내 공기가 너무 건조해져 피부가 갈라지고 호흡이 어려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실내 공기를 촉촉하게 유지하기 위해 가습기를 사용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방법으로 건조함을 해결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할머니의 여름철 건강을 크게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건강관리에서 중요한 점은 처음에 시작한 방법들을 꾸준히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방법들은 한 번 적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그 효과가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또한 여름철 건강을 위한 식습관, 운동, 수분 섭취, 실내 환경 관리 등의 요소들이 모두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름철 건강을 유지하면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과 함께 건강한 여름을 보내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20.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철 건강한 활동. 여름철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며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고령자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름은 체력을 보충하고 가족과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외출을 자주 하지 않거나 몸이 힘들어서 집에만 있는 경우가 많지만 적당한 활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72세의 이정숙 할머니는 여름마다 집에서만 지내셨고 운동이나 외출을 자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손자와 함께 가벼운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정도 동네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하면서 할머니는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졌다며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손자와 함께 운동을 하니 심리적인 효과도 크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운동을 통한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74세의 김영순 할머니는 여름철을 맞아 자주 외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집에서 손주들과 함께 요리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제철 채소와 과일을 이용한 간단한 요리를 하며 여름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준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요리를 하면서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소통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즐거움을 느끼셨습니다. 이 활동은 단순히 요리법을 배우는 것 이상으로 할머니의 삶의 활기를 불어넣고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운동이나 활동은 단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정서적인 안정을 주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고령자는 특히 외로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가족과 함께 걷기나 요가, 간단한 스트레칭 등을 하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이는 활동은 고령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름철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마지막 결론과 함께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여름철은 고령자들에게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모기와 더위, 습도 등 다양한 외부 요인들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방법들을 일상에 적용하여 모기를 퇴치하고 체온을 적절히 관리하며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소개한 자연적인 모기 퇴치 방법들, 수분 보충과 운동,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들은 모두 고령자들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특히 화학 살충제를 대신할 수 있는 안전한 자연적인 방법들은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더욱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꾸준한 실천과 점검을 통해 작은 변화들을 습관화하면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름은 단순히 더위와 모기와 싸우는 시기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건강을 나누고 일상 속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령자들은 가족과 함께 운동을 하거나 간단한 요리 활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여러분도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실천에 옮기고 가족과 함께 즐겁고 건강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으며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관리가 더욱 밝고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갈 것입니다.